이거는 내가 지금 빠져 들어가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버리니까 묘하게도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해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나를 작동시키는 건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인데 라는 게 작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몸이 쩌릿쩌릿하면서 내가 배신당하고 힘들었구나라는 게 동시에 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두 배로 겪는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그게 이제 반복작용으로 일어나다가 이제 지나가서 당연히 해소가 되고 뭐 그건 그 일이지라고 하니까 마치 남일 보듯이 하니까 지금은 뭐 그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과장들이 조금 더 안 바뀌었어요? 예, 바뀌지, 뭐 그 사람은 바뀔 일 없고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 사람한테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고, 잘해주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스트레스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아니, 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남들한테 들으니까 그게 작동이 된 것이지, 그게 없으면 그만인데라는 이제, 그런데 그 생각은 왜, 그런 말은 왜 안 해요? 어떤, 가령, 나는 잘 내 눈을 안 봐서 잘 모르지만은, 예. 뭐 그렇다는 말도 있던데, 예. 사실이요? 예. 라고 하면, 그냥,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예,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걸 세게 치닫기 전에 어느 날 이제 경고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니까 자기는 뒤에서 그냥 묵묵히 빠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가 결례를 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줬죠.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뭐 제가 이게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분야를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은 인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다만 그 제가 이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규명하듯이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렇게 한 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수용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뭐, 예. 사실은 뭐 그런 게까지는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일했던 경험, 굉장히 힘들게 일했던 경험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누구 못지않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경력이 됐는데, 2차저차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과장이 겪는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닌데 저보고 이렇게 방대한 분야를 이렇게 전문적인데 제가 이거를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고 애처럼 막 그 푸념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는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유 참 뭐 얼마나 어렵다고 저런 걸 갖고 저렇게 하나 싶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독거리고 그래도 좀 잘하시라고 그리고서는 생각해보니까, 저하고 온 것 차이가 몇 개월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그때도 괘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이렇게 전문적이고 방대하고 또 얼마 온지 한 뭐 몇 개월 안 돼서 힘들다. 그러면서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몇 개월이 안 된 게 아니라 꽤 오래됐고, 저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원래 저런 스타일인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은 충돌이 나고 충돌이 나면은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이제 제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전개를 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말대로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 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일 거 아니야, 역시.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건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경험으로 해석된 그런 경험이잖아. 예.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경험으로 해석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잖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잖아.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 첫 번째 포인트가. 예.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우선 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우선 첫 번째 포인트지. 예. 근데 이 사람의 말대로 다 해버리면은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규정이 일어나서 예. 그 다음에는 그런 이미 규정이 된 그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힘들게 됐던 배경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기 얘기를 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상황 이상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봐라. 나는 방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당신은 계속 옆에서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져갔더니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갖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몇 가지를 들으니까 마치 제 머릿속에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구나. 이거 괘씸한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는 이제 그게 하나의 틀로 딱 고정돼 버리니까 제가 그때 힘들었을 때는 지금도 그 틀이 이제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면 떠오르지만 그때는 그게 기본으로 해서 작동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의 그 평가, 그 평가가 내가 생각해서 의심했던 거고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완전히 기본적인 그 판단이 돼버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속으로는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내가 왜 괴로워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계속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면서 감당하기 힘들게 화가 치미는 작동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막 우울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는 또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성과가 국장의 성과이기도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응? 예. 그러니까 사실 밑에 국 전체의 성과가 국장의 성과이고, 그 다음에 과 전체의 성과가 과장의 성과고, 뭐 담당으로 가면 이제 담당은 자기 자신이 담당의 성과가 자기의 성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장 입장에서는 국 전체의 성과의 문제인데 어느 한쪽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못하면은 그러면 이게 국 전체의 성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응?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온전히 어떤 사람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지. 그렇죠. 상황이. 그런 게 그게 기본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지. 작동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그냥 둘려고 해도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자, 그 사람이 그냥 패스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항상 그런 것일까? 뭔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 국장님이 다 챙기시니까 제가 또 따로 챙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장님 챙기시는데 제가 오히려 방해만 되거나 오히려 이 중복이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 챙기시니까 나까지 챙기는 것이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든가 안 맞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어차피 국장님 챙기시니까 내가 여기다 뭔가 관여 안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예. 응?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뭐라 할 수만은 없는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데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나름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딴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예, 그렇죠. 응?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그 사실은 오래 못 산 거잖아. 그렇죠. 예. 오래 그 어떻게 보면 더 살았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래 못 살았잖아. 예. 그거는 제갈량이 너무나 많이 챙겨서 그렇대요. 예. 심지어는 이 군율에 따라서 어떤 형을 집행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집행하고 이랬대. 예. 그리고 매도 자기가 직접 때리고 이랬대. 그러니까 그 노파심이 너무 센 거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오히려 제갈량한테는 일이 과부하가 걸리고, 예.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예.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말을 하면 그렇지만은 빨리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최고 사령관이 최고 그 통수권자가 다 챙겨버리면은 밑에서 챙길 수가 없어. 그렇죠. 챙겨주지 못해. 예. 그것만 따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예. 어차피 이에 가서 다 수정하고 이의 생각대로 다 한다고 생각되면은 자기가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예.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에서는 아주 큰 흐름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장들이 일을 하고 일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국장의 것일 수 있지. 단지 크게 방향이 틀리면 그거는 잡아줘야 되겠지. 예. 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세세적인 걸 챙기면 그럼 과장들이 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 데는 혹시 그런 것이 작용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사람이야.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야라고 규정한다면은 그러면 또 그 불편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규정이 돼버리니까. 예. 근데 그 거사님 말씀처럼 그런 상태가 규정 단정이 딱 되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게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깬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또 그걸 깨려고 대화를 나눠서 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게 살아오면서 계속 그게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실상을 알고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매번 그게 일어날 수는 또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일부분은 해소가 되지만 그게 뭐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는 게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참 고민되는 게 이 규정 단정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도 모르게 규정 단정이 일어나고 그 규정 단정이 일어나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자각을 통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를 깨려고 이게 규정 단정을 했다고 깨려고 한다고 해서 깨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왜 자꾸 저렇게 규정 단정이 일어날까? 저 규정 단정이 일어나는 거는 내 스스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런 분야는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나? 왜 그렇게 돼서 정작은 물론 이제 내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저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힘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 그 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예. 또는 특히 공무원들도 가령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가령 관료라고 그러기도 하잖아. 그런 게 정치가하고는 좀 다른 거지. 정치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법을 만들어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집행 어떻게 보면 집행이고 실행하는 거니까 예. 결국에는 어떤 만들어진 규정 있는 시스템 하에서 집행하는 거잖아. 예.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점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시스템으로서 오랫동안 이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어떤 그런 이 시스템 하에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생활하는 그 기본 자체가 그렇지. 저 스스로도 느끼기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사업체를 운영을 하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 그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구조화가 돼 있어서 내가 그 구조화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꼭 그것만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전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역시 또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각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맞습니다. 그 규정을 피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은 규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그렇다라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봐요.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것도 법이 바뀌면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규정도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규정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응? 지금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냥 약속이지. 다음에 어쨌든 약속이 바뀌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령 어떤 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그렇다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이다 또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규정이 일어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그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이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옳고 그름의 판단, 그다음에 이게 옳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그런 작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 속으로는 저게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는데 저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라는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한 일종의 자각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는 그 전에보다는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덜 받는 상황이 되고 충분히 그거를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점점 그전도 마찬가지지만 종류는 달라질 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뿐 그 속에서 저로 하여금 그 판단을 따라가게 만들고 강요를 하고 그거를 수행하게 만들고 하는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 속에서의 그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 물론 해야지. 근데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왜 더 힘들게 하나? 아니면은 저게 꼭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가 보면 저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속으로 나름 그냥 편하게 대처할 때는 있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인 뭐랄까 일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옳은 거니까 해라. 속에서 너무 이 자체가 저로 하여금 그쪽으로 이 프레임이 딱 세워져서 가게끔 만들고 또 그걸 강요를 해서 옳다고 믿게 만들고 믿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속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도 약간 좀 어떤 때는 충돌이 날 때도 있고 자각이 아닌 그게 자각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저 스스로의 또 하나의 분별로 저거는 옳다고 볼 수 없는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충돌이 날 때도 있어서 매번 다시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각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궁극적으로는 계속 그런 상황이 제가 만나는 이 인연들 조건들은 결국에는 저한테는
끝끝내 계속 그렇게 작동을 하겠구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는 이 삶의 이 세상은 그렇게 구조화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뭔가 그 상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옳아. 뭐 예를 들면 부모는 항상 공경해야 돼.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딱 그냥 옳다는 판단으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다른 판단이 일어나지 않게 다른 그 식으로 작동하지 않게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는 건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거를 느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또 이상한가 봐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우습게도 저 스스로도 제 머리를 잘 못 깎으면서 남들에게는 힘들다 그러면은 너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 내가 볼 때는 네가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3단계는 제대로 돼야 할 거를 지금 뭐 언제 그게 될 거라고 믿냐. 그대로 전개가 되겠냐. 네가 다 착각이다. 당장 네가 오늘 누가 뭐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러니 굳이 그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그 말 들으니까 말이 된다. 마음이 편해진다. 이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두 사람씩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더 나서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시달리냐면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어서 오늘도 이게 옳다고 믿고 판단해야 되고 내일 가면 이게 뒤집어져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마치 그 딴 세상에서 온 사람 같이 생각을 하고 마치 저보고 뭐 절에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뭐 술맛 떨어진 얘기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이 문제는 나의 문제구나. 나의 자각의 문제이지 내가 이것마저도 남하고 대화를 해서 설복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옳다는 거를 관철시킴으로써 내가 뭔가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역시 이것마저도 내가 어디 빠져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재확인하고 싶은 작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 남을 설득시킨다든가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그러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단지 경험을 이야기할 뿐 예. 남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이러면 좋고 예. 뭐 설득이라 이런 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그러나 가령 경험을 이야기는 하는 거지. 예. 가령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봅시다. 사실 아버지는 지금 다른 경험이 전혀 없으신 거지. 오로지 그게 옳다라는 예. 왜 이게 가령 이 생각대로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고 여기 맞으면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꾸려고 하면 그런 바꾸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금방진 놈이고 이게 잘못 키운 자식이 되는 게 이 자식 놈이 아버지를 바꾸려고 아버지를 이기려고 아니면 아버지의 삶을 잘못하면 부정하려고 뭐 거의 그런 수준이네. 뭐 조상을 갖다가 뭐 우습게 여긴다고 이렇게 생각이 작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 거지. 예. 단지 이제 가령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구나라는 그 이해에 의해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무조건 맞다라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령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 순간 느껴지는 게, 아, 내가 욕심을 품었구나.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확신을 하는 분별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할 건데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놓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거사님 말씀처럼 저는 이런 거 할 때 마음이 편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았어요.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나중에 놓고 보면은 아, 당연히 그렇게 욕심 먹었으니까 욕심대로 작용이 안 되니까 이 열이 받고 스트레스 받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고 한 그 상태를 저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그 상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 삶의 패턴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게 구조화가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막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건 이제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예. 생각이 작용되는 예.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생각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지. 그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니까. 가령 경험에 역행해서 생각이 작용되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고 자연의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버지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버지한테도 충격이고 그렇죠. 그거는 충격 엄청난 큰일이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접근은 항상 그래서 부처님이 고집멸도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막 이 집안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실 때, 괴롭다 그럴 때, 너무 골치 아파 죽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으실 때. 그렇죠. 야, 너 지금 막 이거 지금 막 너무 골치 아프다. 문중일이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 도대체 이 산소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럴 때 한번 자기 의견을 슬쩍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아버지 세상도 바뀌고, 아니, 또 문중 다른 사람이 다, 그래서 하면은, 보세요. 다 문중이 다 편안한 게 좋지 않겠는가? 않겠느냐? 다 도시 생활하고 그러는데, 옛날을 고집하면은 도시 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조상님이 살아오셔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후손들이 다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하고, 이게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혹시 좀 지는 척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러면 아버지도 힘드시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라든가, 어쨌든, 아버지가 막 골치 아파 하실 때, 힘들어 하실 때, 그때 슬쩍슬쩍, 아버지 이러면 좀 덜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저도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게, 이게 막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더라고요. 고집하면 막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슬쩍슬쩍 그냥 그래야지 아버지를 바꾸려고 들면은.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저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상태는 어디 빠져 있어서 힘들다. 저 옆을 못 보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건 보이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순간까지는 괜찮은데 그 순간 제가 작동이 되는 거죠. 저 해결해줘야 되겠다. 저도 해결 못하면서 저거 해결해줘야 되겠다. 저거 뭘 못 보는 건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대화를 하면은 그걸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열의 한 둘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한 발 더 나아가게 되고 저는 이제 점점점 더 그 사람하고 같은 상태가 돼서 결국엔 남이 저를 보면은 왜 저러나 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찌 보면 그냥 패턴인 것 그러니까 흐름처럼 저도 모르게 휙 하고서 휩쓸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이지.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 가령 그런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자,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면 당연히 관여를 해야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국장이 밑에 과장이라든가 밑에 관여를 안 한다면 그럼 그게 국장이야? 아니, 당연히 국의 책임자인데. 그런데 관여를 하되, 즉,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뭐 당신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 어떤 과장 보고, 무슨 과장, 난 맨날 당신 보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나는 잘 몰라. 단지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 때도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의 점검이 일어나. 예. 그리고 혹시,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봐. 응? 혹시 나에 대한 어떤 뭐 선입관으로 가령 말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당신 나에 대한 선입관으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해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 예. 이래라 큰 방향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다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꼬리표가 안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작동이 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이 감정이 이제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약간 좀 미안해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작동이 되니까 끝나고 나서 속으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했구나라는 앞에 두 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후회가 또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니까 하지 말을 거 그랬나라는 또 후회가 일어나고 이제 그게 이제 저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제 이 불편함이 발생하는 그거는 왜냐면은 앞에 두 개의 포인트가 놓쳐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듣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 두 번째 포인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예. 왜냐면 이건 당연히 이 사람 생각이 그로 해석된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없는 거고. 응?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뭔가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 생각 없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테니 가령 어떤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생각 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 또 내 생각대로 규정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한 그 사람의 말대로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대로도 규정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나름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거사님이 말씀하신 그 두 포인트가 인식이 되면 그 뒤에 작용이 일어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예. 그래서 바로 제가 국장이 관여를 안 하면 어떡하냐. 예. 국장은 국에 대해서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누가 뭐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두는 게 국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제시를 해줘야 되고 세세로 하나하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제갈량 꼴을 나는 거고 이제 세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은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의문이 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대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나름 뭐가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가령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런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을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야. 직무유기야 그거는 단지 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거야. 단지 앞에 두 개 내 생각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것도 또 두 사람의 어떤 나름대로의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으로 또 그걸 규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나는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은 어때요? 잘하고 있죠? 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 응? 예. 자, 그냥 그러기만 하면 돼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점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함도 없고 직무유기도 한 것도 아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상태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어떤 때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상황에서, 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부담을 주는 행위였더라도, 그냥 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거 없이 저는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뭐 신문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집을 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딱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포인트에 관련돼서 이미 내 속에 그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얘기를 하면은 이미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작동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 경험은 저도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됐었겠구나 싶은 일이라도 머릿속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해야 되니까 하지.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거사님이 두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그 두 포인트에 이미 제 마음속에 그 판단이 담겨 있어서 계속 작동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마음까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규정이 있으면은 예.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회 자책이라든가 예.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후회 자책이 있으면 또 앞으로의 불안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불안이 있는 일어납니다. 거예요. 걱정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자각이 드는 순간 또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혹시 좀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거야. 혹시 사실 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내가 뭐 어떻게 당신을 알고 그러냐. 어떻게 말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 자율적으로 뭐 일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 말에 너무 또 썩상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또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능수능란한 상사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하면 그랬다가 또 이렇게 풀어주면은 사실 그런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 정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직무에 충실함인 거예요. 상사의 직무에 충실함이. 세세한 게 아니에요, 또. 가령 표현은 그래요. 자, 지금 여기에 연녀님하고 연녀님 남편이 와 있어요. 연녀님 남편은 전혀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수행하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 수행하는 소리 안 한다. 명상하는 소리 안 한다. 근데 여기 오면 이 술을 좋아해. 술 먹든 뭐 하든 그런 것은 뭐 술 먹으라 소리, 술 먹지 말라 소리도 절대 안 한다. 뭐든지 좋다. 단지 술이 들어가든 음식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면은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러면은 이게 뭐 어떤 화가 나든가 뭐 짜증이 나든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된다. 네. 뭐 수행이고 명상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수행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단지 수행이란 말을 안 썼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봐요. 수행이다 명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 용어에 빠져서 맞습니다. 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